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못난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못난이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못난이님, 돌빈이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자, 오늘 못난이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두 가지의 주제가 조금 옴니버스 형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못난이에요! 이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좀 서론을 해보자면, 저는 영가를 볼 때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너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 영가가 사람이 서 있지 못할 곳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없었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다던가 아니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못 보던가 그럴 때에서야 귀신인 거를 좀 깨닫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백화점에 갈 때였어요. 백화점에 가려고 걸어가는 중에 제 앞사람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뒤따라서 들어가다가 백화점에 보면 통유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 통유리에 부딪혀서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때 조금 흘렸구나 싶었어요. 그 정도로 그 영가들이 사람으로 보여요. 이게 서론이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 이야기는 귀신 목소리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짧게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조금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때 제 나이 8살 때요. 이 집에 살던 곳이 저승사자를 본 집이거든요. 네. 그 집이 마당에 있는 주택에 지하방에 저희 집이 있었고요. 네. 대문을 열면 바로 앞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공장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집에 살면서 정말 수많은 명가들을 보기도 했고요. 이상한 경험도 했지만 진짜 아직도 깨름직하게 생각이 드는 거. 그게 바로 노랫소리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몇 가지 특정 노래를 듣지를 않아요. 제가 주로 집이랑 공장 사이에 있는 골목에서 혼자 막 요요를 돌리고 논다던가 네. 벽에다가 공을 차는 놀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골목에서 아무도 없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요. 네. 그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런 노래요. 알죠. 이 노래가 들려요. 되게 밝은 노래거든요. 처음에는 동네 또래 친구가 집 창문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바로 옆에서 귓가에 대고 부르는 듯이 들려왔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이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고개를 휙 돌렸어요. 근데 소리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다시 반대편 귓가에서 흘려 들어와요. 즐거운 곳에서 이거 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점점. 즐거운 곳에서는 막 음이 다 틀려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몸을 또 휙휙 돌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을 여니까 똑단발 머리에 인형 같은 옷차림을 한 여자애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저를 보고 제 주변을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정말 재밌다는 듯이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또 노래를 불러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래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흘렀나 봐요. 눈을 떠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요. 이제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거를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게 끝이고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수련회를 잘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게 수련회를 가면 보통 산속에 있는 곳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산에를 잘 가지를 않아요. 산에 가면 아무리 산 기운이 좋아도 그거에 좀 눌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그 유기묘를 입양하겠다고 좀 산 속에 있는 유기센터에 가서 동물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날도 귀신 한 마리를 지금 데려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제가 퇴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 지금 좀 남겨놓고 왔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분명히 저희 집에 데리고 왔었는데 남겨놓고 왔다. 예. 네, 그게 분명히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게 사람 영가는 아니고 예. 동물 영가 같거든요. 아, 동물용. 예, 그게 좀 개구리처럼 앉아있는 형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회사로 갔다는 게 알게 된 게요. 저희 회사가 문을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문이 열려요. 근데 그 자동문이 열리면 그 문이 바로 닫히거든요. 근데 그 텀이 되게 짧은 문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다시 한 번 더 열렸다가 닫히고 그랬어요. 근데 집에서 봤던 그 영가의 기운이랑 회사에서 본 그 영가의 기운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정말 다행히게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예. 기운만 느껴요. 근데 그때 그 고등학교 졸업한 그쯤에는 영가를 정말 사람처럼 뚜렷하게 봐가지고 산에를 진짜 기피할 정도로 안 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 동안 놀지도 못하고 학업에만 몰두를 했거든요. 과제가 너무 많아서. 2학년이 될 쯤에 겨울방학쯤에 MT 겸 진로교육을 한다고 경주에 있는 연수원에 가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산 근처로 가면 영가를 보거나 잠시 좀 홀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던 건데 이게 학점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주변에 산이 되게 훤히 보이고요. 네. 공기도 되게 맑았고 너무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긴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숙소에 짐을 내려두고 바로 교육관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숙소 구경도 진짜 제대로 못하고 그냥 숙소 문을 열자마자 바로 가방을 던져놓고 교육관으로 갔어야 됐거든요. 그 교육관으로 가서 밤 늦게까지 있었어요. 이게 딱 1박 2일 과정이라서 정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간 거라서 되게 빠듯하게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밤 11시까지 숙소에 가지도 못하고 교육관에서 교육만 들었어요. 이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느라고 다들 막 기진맥진한 상태로 밤 늦게 숙소로 도착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숙소는 교육장 뒤쪽 건물에 위치했고요. 또 1층은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1층은 그냥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부터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대학교가 전부 다 같이 간 거라 한 개 과에 숙소 한 3, 4개씩 분배를 해줘서 한 숙소당 6명, 7명씩 한 방에 묵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방은 6명이 함께 묵게 되는 한 방이었는데 그게 좀 커다란 거실 느낌의 원룸이었어요. 근데 정말 커서 네. 거기서 뛰어놀아도 될 만큼 엄청 커다란 숙소였거든요. 그래서 숙소 구경을 하다 보면은 경치가 궁금해지는 거 아실까요? 그래서 문득 그냥 여기 숙소 되게 커다랗고 넓다. 교육관도 느낌 있고 괜찮았으니까 여기 숙소의 느낌도 한번 살펴보자. 이 생각이 들어서 커튼이 쳐진 창가에 다가가서 문을 열어서 봤는데 네. 그 교육관의 탁 트이고 밝은 전경이랑은 정말 다르게요. 숙소 뒤편은 정말 달랐어요. 이게 무덤인지 좀 작은 언덕인지 모를 잡초가 되게 무성했고요. 네. 땅이 둥글게 올라온 게 2개가 보였어요. 근데 그게 그 옆에 뼈대가 앙상하게 남아있는 짙은 고동색 좀 썩은 나무의 느낌의 나무가 2그루가 보였어요. 그걸 보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 저거 괜히 봤다. 나 창문 괜히 열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창문을 굳게 닫았거든요.
그리고 창문에 있는 가운데 버튼 내리는 거 있잖아. 잠그는 거. 그거를 내려서 꾹 잠그고 바로 친구들이랑 함께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잠들자 이 생각만 네. 했거든요. 다행히도 애들이 그 늦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잘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6명의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수다를 떨다가 한 2시쯤 됐을 때 전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떠들다가 미친 듯이 잠이 쏟아져서 친구들을 조금 뒤로 하고 창가 쪽에 그 이부자리를 펴요. 그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분홍 색깔 이불을 6개를 깔았거든요. 그게 일렬로 깔았고 그 이불 앞에 탁상이 마련을 해놨어요. 거기에서 애들이 음료를 먹고 있었고 술을 마신 건 아니에요. 그냥 과자랑 음료만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졸려서 그 분홍 색깔 이불을 다 펼치고 가운데에서 잠을 들었어요. 예. 그 가운데가 창문의 바로 밑에였거든요. 거기서 잠을 들었는데 제가 좀 오랫동안 잠에 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시간이 그렇게 늦었는데 안 자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 떠드는 소리가요. 지금 이렇게 저랑 돌비님이랑 말씀을 나누는 거랑은 다르게 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나잖아요. 이게 한 명이라도 자는 애가 있으면 좀 조용히 떠들어야지. 근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길래 화가 나가지고 그때 좀 저희 애들 중에 전라도에서 온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안 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말하고 나니까 더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사람인지라 화가 더 나잖아요. 좀 시끄럽다고 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해줄 것이지 얘네가 더 떠들어? 이래서 저가 좀! 이러면서 눈을 번떡 떴어요. 근데 눈은 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감이 눌렸다. 그래서 얼른 눈을 다시 감고 자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눈을 누가 막 억지로 뜨게 하는 것처럼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 사방이 다 보여요. 이게 360도로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뒤편까지 보여요. 무슨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근데 옆을 한번 봤거든요. 옆을 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일렬로. 근데 또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서 누구지? 애들 다 자는데? 시끄럽게 굴던 정체를 보게 됐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예. 제가 누워있는 그 주변을 둥그렇게 앉아서 걔네들 머리를 최대한 제 앞으로, 제 얼굴 쪽으로 최대한 내밀어서 저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내드렸던 그림이거든요. 그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보여서? 예? 네, 이게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걔네들 모습을 본 시점이에요. 걔네들이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어떤 애는 저를 비웃고 있고 어떤 애는 저를 막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고 어떤 애는 되게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좀 깨름직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제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몸을 안 움직여지지만 좀 막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면은 그 가위에 풀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그거를 실행을 했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좀 깼나 봐요. 검지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지손가락을 찬찬히 움직여서 친구 쪽으로 검지손가락을 밀고 밀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손가락을 그 친구들이 봤나 봐요. 애기 영가들이. 근데 그 애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막 이상한 무슨 주문 같은. 근데 그 언어가요. 리을 받침이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래요. 그 언어를 듣는 순간 이거 사람 언어가 아니라 귀신 언어구나 싶었어요. 그거를 깨닫자마자 저 진짜 죽기 살기로 그 움직이던 검지손가락을 막 움직여서 옆에 있는 친구의 손에 닿았어요. 예. 그 손이 닿자마자 풀렸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빽 지르면서 옆방 친구들 숙소로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인데 어우, 무섭다. 섬뜩하다. 이날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일정까지 마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정말 산 쪽으로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았었어요. 와, 예. 그리고 저의 귀신 목소리의 마지막 이야기고요. 예. 이제는 24살이 되었을 때예요. 제가 한참 통기타에 빠졌거든요. 낭만이 있죠. 네, 그쵸. 황혼 이게 이런 거. 네, 아이유가 뜨던 그 시기라 하필. 아이유랑 똑같은 기타를 사가지고 예. 그 아이유만큼은 기타를 쳐보자 하고서 매일 기본 4시간씩 연습을 했거든요. 예. 이게 혼자 연습하는 걸로는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나서 거기서 있는 언니 오빠들이랑 되게 금방 친해졌어요. 금방 친해지고 또 친해진 언니 오빠들의 그 사람들의 기타 실력을 제가 전해 들으니 이 실력이 되게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연습실 말고 다른 장소로 가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림에 있는 도림천이었거든요. 저희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도림천으로 늘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갔어요. 예. 근데 신림은 아시다시피 조금 많이 번화가라서 9시가 돼도 불이 꺼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시끄럽게 해도 좀 무마가 될 정도로 차 소리도 많고 그래서 9시 정도까지는 기타를 거기서 쳤는데요. 거기 도림천으로 가면은 물 근처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서 다들 각자 자유롭게 기타를 쳤어요. 뭐 앰프 같은 거 연결하지 않고 그냥 친 거거든요. 근데 제 옆에서 그 기타를 치던 오빠가 좀 기타를 잘 쳐요. 그 오빠가 기타를 열심히 치고 있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오빠의 연주를 유심히 듣고 있는 남자 한 명이 보였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앰프나 마이크가 없이 연주하는 거라서 예.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거기 번화가라 다 소리가 묻혀요. 좀 떨어진 곳에서 경청을 하시는데 이게 혹시 제 소리가 좀 방해가 될까봐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징검다리 돌다리를 넘어가지고 반대쪽으로 좀 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징검다리를 하나 밟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남자가 있는 곳을 보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람이나 연가나 확 그 구분이 안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곳에 서 있더라고요. 보통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물이 잠긴 돌이랑 풀숲이 우겨진 곳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그 남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그 오빠의 연주를 들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치는 그 기타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기타 연주에 맞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처음에 흥얼흥얼 대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또 크게 들리더라고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또박또박 들려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남상어 이렇게 들렸어요. 그게 조금 더 큰 소리로 들리게 된 게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이렇게 들렸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들었다는 거를 그 남자 귀신도 알아차렸나 봐요. 근데 그 남자가 되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는 듯이 그 엄청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으는데 그러면서도 또 악에 받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오. 너무 큰 소리인데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이게 제가 그거를 봤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래서 같이 간 언니 오빠들한테 나 지금 술 한 잔이 먹고 싶다. 술 한 잔 먹으면서 뭐 치킨도 먹고 그러고 싶다. 그렇게 꼬셔가지고 겨우겨우 그 도림천을 빠져나왔어요. 예. 근데 떠나는 내내 흘깃흘깃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히 그 남자가 저한테 해코지를 한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소름 끼치는 거죠. 예.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이 노래 가사가 저한테 너무 꽂혀가지고 뭔가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더 저한테 뭔가 해코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도망친 거였거든요. 아, 네. 그런 이야기였고요. 네. 또 묶여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는 못하더라고요. 묶여있나 보다, 그러면. 지방령 같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소리나 그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귀신 목소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남편분이 겪었던 현실 미스테리 이야기가 뭘까요? 네. 이거는 네. 원래 남편이 돌비 공포 라디오를 즐겨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이고, 감사한 분이네요. 네.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알게 됐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공포심이 너무 많아요. 진짜 무서운 거 진짜 못 듣는데도 어떻게 꾸역꾸역 듣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무서워하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제가 귀신 본다는 걸 좀 숨기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에서 겪은 얘기도 남편한테 전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좀 흥미가 생겼나 봐요. 저한테 막 계속 물어봐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누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우리 집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빠 혹시 나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좀 짧은데 오빠도 뭐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 얘기를 꺼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파트에서 겪었던 이야기랑 어릴 때 남편이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원래. 네네. 근데 그 아버지들이 돌아가셔요. 예. 그때 겪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남편도 뭐 보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때 한번 겪었던 거래요. 이게 남편은 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근데 되게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 나이 40세에 남편을 낳았어요. 근데 남편 위에는 6살 나이 차이가 있는 누나랑 있었는데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 누나랑 그리고 남편이랑 어머니랑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좀 늦게나마 재혼을 다시 하시게 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새아버지가 생겼어요. 남편도 새아버지를 되게 잘 따랐고요. 새아버지도 막 아버지 하니까 남편을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게 평범하게 정말 평범한 가정처럼 2년가량을 지냈는데 그때서야 새아버지의 몸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새아버지는 원래 되게 활달한 성격이었고 많이 자주 돌아다니시고 했던 분인데 아프게 되시면서 안방에만 누워 계셨대요. 그래서 누워 계시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 남편은 학교에 다녀오면 그냥 다녀왔습니다 뭐 이렇게만 인사하고 누나도 남편도 어머니도 다들 각자 할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는데 네. 어느 날 새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디를 가셨는지 하루 동안 집을 비웠대요. 누나랑 지금의 제 남편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뭐 새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안 들어오나 보다, 뭐 어머니랑 잠깐 놀러 가셨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누나는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 남편은 또 다른 방에서 잠을 잤대요. 근데 그때가 시간이 11시쯤이었는데 누나가 갑자기 심심했는지 남편 방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그 누나가 그 문을 열면은 문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나 지금 좀 너무 심심한데 얘기 좀 하자 이러더래요. 그 남편이 자다 깼잖아요. 네. 좀 짜증나서 별 얘기 아니면 내일 일어나서 얘기하자 이랬대요. 네. 근데 언니가 할 얘기가 있으니 좀 앉아봐라 이랬대요. 그래서 조금 심각한 얘기인가 싶어서 일어나서 앉았대요. 말을 되게 좀 잘 들었거든요, 남편이. 그러면서 경청을 했어요. 근데 누나가 원래 좀 말이 되게 많거든요. 말은 많지만 아무리 그래도 누가 그만 얘기하자고 하면은 다들 그렇듯이 말수를 줄이고 그냥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나가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쉼없이 혼자 떠들었대요. 근데 정말 몇 시간 동안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가 있대요. 예. 누나가 그랬대요. 동네 사람 중에 어떤 아주머니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너 그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 막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막 험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죽지. 야 웃기지 않냐? 그러더니 야 너 누구누구 알지? 얘 내 친한 친구잖아. 야 근데 걔가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야 안 좋은 선택을 하면 지옥에 간단다? 너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런 얘기들을 쉼없이 했대요. 근데 왜 보통 일반적으로 네. 남매들이나 형제나 뭐 자매나 서로를 조금 사이코라고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을 사람은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누나 진짜 그만하라고. 할 얘기 있으면 우선 좀 자고 내일 얘기하자고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누나가 표정이 싹 바뀌더니 나 할 얘기 더 있으니까 내 방으로 가서 얘기하자 이러더니 남편 왼쪽 손목을 턱 잡았대요. 그렇게 손목을 잡혔는데 예. 잡히자마자 남편이 이거 누나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누나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몸이 빳빳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나가 막 손을 잡고 방으로 가자고 끌고 당기는데 그게 힘이 너무 세서 질질 끌려갔어요. 질질 끌려가는 것을 막 죽자 사자 뿌리쳤다고 했는데 이게 남편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두어 시간쯤? 그 시간쯤 실랑이를 벌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편이 본인 방 문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를 왼손으로 잡고 있었고요. 오른손으로는 본인의 왼쪽 손목을 자기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꽉 쥐고 있어서 손자국이 남았었다.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누나한테서 또 얘기를 들었대요. 예. 남편이 그 일을 겪을 시점에 누나한테도 일이 있었대요. 예. 누나는 컴퓨터 방에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컴퓨터를 하면서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대요. 근데 거기 현관문이 유리문인데 밑에는 철제고 위에만 유리창, 조금 불투명한 유리창이었거든요. 거기를 막 두드리니까 철제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아무리 짱짱하게 틀어도 문소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저렇게 문을 두드리나 싶어서 문 앞으로 갔대요, 누나가. 그랬더니 그 앞으로 갔더니 새아버지가 그 문을 두드리고 있었대요. 예. 근데 그 집은 문을 잠가두지 않거든요. 근데 문이 잠기지 않았는데 당겨보지도 않고 그냥 문만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그 유리문 불투명 창이라고 해도 밖에서 안에 움직이는 형태가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세를 낮춰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일단 문을 잠궜대요. 소리 정말 나지 않게. 이렇게 킥 하면서 잠궜는데 그러고 바로 언니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니터 앞에 앉았죠. 근데 그때 노래를 듣던 그 스피커에서 새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대요. 문 좀 열어줘. 누구누구야. 문 열어줘야 들어간다. 야 너가 아니면 동생이라도 깨워라. 이런 목소리가 쉼없이 들렸대요. 네. 그래서 밤새 덜덜 떨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둘 다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남편은 누나 방으로 가고 누나는 남편 방으로 오느라 중간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 차에 전화가 왔대요. 집 전화가. 그때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새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전날 밤에 돌아가셨대요. 예,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았는데 네. 남편이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그 어머니랑 누나랑 두 분이 정말 잘해주시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여자 둘이랑 남자 혼자 사는 거랑은 조금 갭 차이가 있잖아요. 서로의 의견 충돌이라던가. 그래서 잔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좀 서울 말고 지방에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기숙사 말고
혼자 살 수 있는 대학교와 짧은 거리에 있는 원룸 아파트를 얻었대요. 근데 그 아파트가 현관 문을 열면 바로 현관 오른쪽에 약간 대중목욕탕의 탕처럼 큰 화장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큰 화장실이 어느 종류였냐면 그 추격자의 한 씬의 화장실 씬 아실까요? 알죠. 그 정도로 화장실이 컸대요. 조그마한 타일로 돼 있는 그 정도.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타일처럼 된 욕조도 있고 되게 컸대요. 그게 방보다 조금 작은 정도? 거기가 원룸 아파트였지만 원룸이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큰 방이었다고는 하는데 화장실이 유난히 큰 게 조금 깨름칙했대요. 그리고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쪽에 남편의 침대가 있었고요. 침대 뒤로 통 유리창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햇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대부분 창문을 가리고 싶어 하거나 그랬는데 정말 다행히 베란다 뒤쪽에 좀 그 통창을 막아줄 수 있는 작은 창문들이 길게 있어서 커튼까지는 안 쳤대요. 어차피 짧게 살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방학 때는 서울로 와서 살 거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그 집을 바라보면 방 안이 좀 보였대요. 그 완벽하게 보이진 않지만 불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떤 날에 대학교가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예. 그 근처에 다른 원룸에 살고 있는 형들이랑 술을 한잔 했어요. 남편이 술은 잘 못 먹긴 하지만 인사불성으로 취하도록 먹어본 적은 없대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뭔가 그날따라 집안이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더래요. 네. 약간 보라색깔 조명을 켜놓은 듯한 그렇게 보였는데 일단 술도 먹었고 그랬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잔 거죠. 근데 침대에 누워서 뭐 핸드폰 보면서 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에 들락말락 하고 있을 때 그 아파트가 1열로 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살던 곳은 404호였대요. 거기가 엘리베이터 거의 근처에 남편 방이 있었고요. 그 끝으로 쭉 가다 보면은 비상계단이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비상계단 쪽에서 또각또각 하는 그 하이힐 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원룸 아파트가 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서 게다가 왜 거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4층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4층에 4호를 들어갔다? 근데 또 그 4층에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대요. 막 2주 뒤에 나가고 한 달 뒤에 나가고 그런 형국이었대요. 네. 근데 거기를 남편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날 그 술 취한 날에 또각 여자가 들어오는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여기 사람 아무도 안 사는데? 나밖에 없는데? 이 생각이 들자 조금 소름이 돋았대요. 근데 그 여자가 왜 발소리가 들리면 얘가 어느 곳에 멈춰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게 본인 집 같더래요. 아니다 다를까 본인 집 앞에서 딱 멈추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도어락을 올리는 소리가 나더니 비밀번호로 막 누르더래요. 4가지 숫자를. 근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 계속 틀리니까 소리가 막 울릴 거 아니에요. 삑삑삑삑 하다가 삑삑삑삑 띠리리리리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삐용삐용삐용삐용 하고 울린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근데 그게 더 무서웠대요. 그 혹시나 위아래 층에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쫓아올까봐 그 소리 듣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마치 술 취해가지고 집 문도 못 열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혹시 그렇게 오해당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게 더 무서웠대요. 근데 띡띡띡띡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밖에서 이제 문을 못 여니까 열받았나 봐요. 그 여자가 문을 이제 막 두들기더래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막 이러면서. 근데 남편이 그걸 계속 무시한 거죠. 일단은 남편이 신고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들려고 하는데 그때 알았대요. 가위인 거를. 근데 밖에 있던 여자가 그거를 깨달은 순간에 그 여자가 말을 했대요. 야, 내가 모를 것 같냐? 이러더니 띡띡띡띡 띡 리리링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 그거는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기절을 했대요. 예. 그렇게 한 4시쯤에 눈을 떴고요. 눈을 떴더니 아무도 집에 없길래 뭐 남편은 그때 귀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꿈을 꿨나 싶었대요. 그러고서 한 며칠 후에 방학이었거든요. 방학 기간에 서울로 가서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있다가 다시 학기 일정이 올 때쯤에 다시 그 원룸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좀 이상하더래요. 돌아왔더니 본인이 버리지 않은 쓰레기들이 집에 있더래요. 그 현관 앞에 쓰레기를 모아놓은 쓰레기 봉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애초에 집에서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산 적도 없었대요. 네. 근데 집 안에 들어갔더니 쓰레기 봉투가 있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남편은 좀 어둡게 지내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방 불을 잘 안 켜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화장실 불은 끈대요. 무조건 끈대요. 지금 저랑 살 때도 보면은 화장실 불을 다시 끄고 나오지 켜고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베란다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이 온 집안에 불이 다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나 불 다 꺼놓고 왔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집에 들어가 보면은 화장실 불도 다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구들한테 말을 했대요. 예. 야, 나 불 끈다? 나 불 끄고 나간다 하면서 불을 끄고 나갔대요. 근데 그래도 다음날에 보면 불이 켜져 있대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미스테리예요. 이거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그 남편한테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죠, 저도. 그게 과연 귀신이었을까? 애초에 도어락을 누른 것도 진짜 사람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진짜 못난이님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쭉 가는 것보다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데 못난이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들어주셨던 감사합니다. 진짜요. 이거는 못난이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제가 굳이 이렇게 뭔가 왜 이런 게 대단하다고 느끼냐면요. 일반 시청자분들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서 네. 정말 감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죠. 저도 이야기를 조금 같은 계열로 맞추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어요. 그림부터가 일단은 프로지 않습니까? 직접 다 그리신 거예요. 아까 그 그림도. 그거는 맞는데 그림이 별거는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아까 그 핑크색 이불 있잖아요. 예. 아까 어떤 분이 그 주니어 네이버? 게임하는 거 같은데 되게 잘 그리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게임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못난이 다음번에는 현실 공포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예. 자, 못난이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또 몰입을 해서 이야기를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야기가 짧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들려주시는 분들 이렇게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은데 좀 짧은 이야기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참여가 가능하니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